안녕하세요, 코난슨입니다. 오늘은 게더타운이 아니고 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잽을 처음 써봤는데요. 그때는 정말 게더타운의 아류작이라고 생각됐었는데 이번에 잽을 쓰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 네이버가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어, 영어로 GEP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잽.us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그아웃 하시고 만약에 회원가입이 필요하시면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웨이 스페이스를 지원하는 걸 봐서 알 수 있듯이 네이버 기반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콘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보면은 뭐 독서실 그리고 교육용 앱 컨테스트도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에셋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그냥 추천 맵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게 한글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편해졌습니다. 기존의 게더타운은 영어로 돼 있고 이런 오브젝트를 가져오려면 깃허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걸 또 올려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오브젝트를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면 그냥 사용하기를 눌러서 공짜기 때문에 누르시면 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오브젝트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 방탈출 뭐 이런 것도 사용하기. 네, 몇 개를 좀 가져와 볼게요. 또 도서관, 실, 교육관, 여기 돈도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 10잼, 이제 10잼에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잼에 100원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맵들도 여기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뭐 학교 방탈출 맵 무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뭐 300잽이면 일종의 3만원 정도 하죠. 네, 이런 맵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무료로 제공되는 맵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이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맵들이 유료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좋은 맵들이 많이 나오면 유료화되고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료일 때 좀 많이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료일 때 학교 맵 받아 놨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받아 놓고 전시 맵도 받아 놓고 무료니까 다 받아 놓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랑 맵은 이제 기존의 게더타운과 동의를 하고요. 이제 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앱이랑 미니게임은 사실 게더타운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앱 이런 것들은 게더타운에서는 카트랑 비슷하죠. 탑승을 하고 움직이는 약간 그런 기능이고요. 근데 또 그 외에도 이제 공부 앱 이런 거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앱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오목도 할 수 있고요. 주먹 찌르기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임으로 캐릭터를 바꾸는 뭐 그런 간단한 앱입니다. 자, 앱은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잽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공식 문서가 있거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기초 사용 설명을 알려드리고 다음 강의나 그 다음 기회를 통해서 잽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미니게임 이것도 네, 뭐 이렇게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다 사용하기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체험하기를 눌러서 맵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S백화점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죠? 이제 이렇게 게더타운과는 조금 다르죠. 게더타운은 이렇게 들어갔을 캐릭터를 만났을 때 바로 실행되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무엇인가 눌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여기는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이런 그림들도 넣을 수가 있죠. 이것도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은 게더타운은 X인데 이거는 F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미지를 넣어놓은 거고요. 범위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 밖에 뭐 캐릭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는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캐릭터 크기가 게더타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큽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이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게더타운에서보다는 캐릭터가 좀 크고요. 이제 후원 기능이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링크를 하나 넣어놔서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놨네요. 하느냐 볼 수 있게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면은 요걸 보고 여기서 구매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줄 수가 있네요. 제가 한번 다시 이제 내려가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층 F 누르면 1층으로 가고 2층에서 F 누르면 2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기능을 좀 이용하고 게더타운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도가 높아요. 이것도 이동 표시 안내 요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사용하기 이동 사용하기 구매 완료. 이제 게더타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는 거라면 이것들은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를 이제 찾아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은 자유도가 높지만 또 찾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잘 설명된 맵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오브젝트를 쓸 수 있게끔 파티룸에 있는 오브젝트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 그래서 이제 기본 움직임은 키보드 똑같이 WASD 키 이용해서 움직이고 위에 숫자 키 이용해서 똑같이 감정 표시할 수 있고요. 리액션 똑같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 여기에서 포터를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자유도를 여기서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맵 에디터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샷도 찍을 수가 있고요. 화이트보드도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내용을 쓸 수 있고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제 게더타운이랑 좀 비슷하고요. 이제 게더타운은 오브젝트를 실행시키는 기능이 중점이라면 잽은 그것도 있지만 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스크립트 기능과 그 액션 기능, 뭐 이벤트 기능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이제 맵 에디터를 눌러서 제가 한번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맵인데요. 새 맵 추가하기를 한번 눌러서 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맵에서 추가를 해 볼게요. 처음에는 빈맵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예제라고 하고 만들기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게더타운에서는 타일의 크기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장의 크기를 키운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죠. 도장의 크기를 키우면 어떤 게 가능하냐, 바닥을 선택할 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색칠을 해서 그려야 됐잖아요. 이제 4배를 하면 한 번에 조금 더 빠르게 여러 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고 바닥은 이렇게 설정하고 벽을 또 지정을 하겠습니다. 벽은 이걸로 도장 크기를 1로 해서 이렇게 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게더타운과의 차이점은 게더타운은 벽과 타일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타일 이펙트를 별도로 지정을 했는데
이 잽에서는 벽을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타일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피시블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과 불가 효과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게더타운에서는 이렇게 지정해도 여기를 뚫려서 여기다가 인피시블 타일을 넣어주는 그런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잽은 벽을 넣으면 벽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죠. 네, 여기 뚫려 있고요. 이런 개념이고요. 벽까지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게더타운에서는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잽에서는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단점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넣었습니다. 이제 넣었고 이제 이거를 좀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선택이 일단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되고요. 설정은 누를 수 있지만 오브젝트를 한번 넣게 되면은 위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위치를 움직이고 싶으시면 스포이드 툴로 복사를 해서 움직이고 옆에 놓고 다른 곳에다가 놓고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좋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버가 좀 생겨서 안 나지네요. 네, 이렇게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게더타운은 저장하고 기다리면 여기 나오는데 잽은 안 나옵니다. 잽은 반드시 플레이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걸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탭이 여러 개가 뜨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제 게더타운에서는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이름 표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자교탁 이렇게 넣어주면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사라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지는 걸로 하고 실행 범위 한 칸으로 하고 바로 실행으로 해볼게요. 저장. 다시 플레이를 눌러야겠죠? 이렇게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다시 안 나타나요. 다시 안 나타납니다. 사라지고 다시 안 나타납니다. 개인에게만 사라지기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 플레이. 이것도 저한테는 사라졌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보일 거고 그런데 아무튼 다시 안 나타나네요. 이런 개념이고요. 이걸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이제 잽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교체를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것들을 넣어봤고요. 말풍선 표시는 이제 아까 예제로 들어갔던 맵에서 봤는데 내용을 넣고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팝업이 뜨면서 유저에게 쉽게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탬프 요거는요 이제 오브젝트를 스탬프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탬프가 작동을 하고 이 스탬프가 작동을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을 하게끔 권한을 준다 혹은 뭘 실행을 시킨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안 쓸 건데 방탈출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해결할 때 미션을 해결할 때 그때 스탬프 기능을 써서 이 공간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능 이거는 스프라이트 에셋이라는 이제 애니메이터 전용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가이드를 보면 좋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쪽으로 쭈루룩 놓여져 있는 이렇게 놓여져 있는 예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요게 차례대로 하나하나 실행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이미지를 넣으면 되고요.
가로 세로 크기 지정해주고 프레임 수는 5개 정도 아까 지정해주고 요걸 넣게 되면 네,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 사이즈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이 이미지 사이즈를 네, 960에 224네요. 960에 224 960에 프레임 5개 실행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지금 지나가죠.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프레임 수를 5개 네,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5개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로 크기랑 세로 크기를 맞춰주시고 프레임 수를 맞춰서 스프라이트 파일을 넣으면 움직이는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알려드렸고요. 웹사이트 기능은 사실 게다타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는 이 안에서 열리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제가 만든 이 사이트를 이제 여기다가 가져오고 지정을 해서 저장하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요게 참 단점인 것 같아요. 계속 새롭게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점. 여기 F를 누르면 잠깐만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네, 팝업으로 웹사이트 팝업으로 웹사이트 크기 지정 크기 3 픽셀로 하니까 32픽셀이니까요 320 240 정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플레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아요. 확실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네, 사이즈를 좀 바꾸면 예를 들어서 320이 아니고 640으로 주고 이거를 960 정도 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네,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학생들의 작품들도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웹을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어떤 기능들을 많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조금 너비랑 높이를 지정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저기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가 높습니다. 새 탭으로 여는 거는 이제 여기 웹사이트 링크에서 HTTPS로 시작하지 않고 이제 S가 지원되지 않는 이것들은 이제 팝업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인베디드 링크를 지원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인베디드 링크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네이버를 넣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새롭게 탭이 뜨면서 실행이 됩니다. 방금 이렇게 새롭게 탭이 뜨면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팝업 기능, 텍스트 팝업, 요거는 네, 이렇게 이름은 안 써도 되고요. 메시지 바로 실행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알림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를 순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로.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게임처럼 어떤 효과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 팝업도 줄 수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팝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저장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F 1 더하기 1은 2 확인. 정답입니다. F3.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만들었을 때 텍스트 팝업이 아니고 오브젝트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사라지면서 이 막힌 공간을 여러 개 하면 이제 이 맵이 이 문이 사라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문을 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다음 공간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탈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라지기, 뭐 교체하기, 뭐 이미지 텍스트 팝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개발자 기능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겟더타운과의 차이점은 상단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제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현실에서 제 머리 위에도 물건이 많이 있잖아요. 머리 밑에도 물건이 많이 있고 머리 위에도 물건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머리 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놔보면 네,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죠. 네, 물건 머리 위에 놓여지고 아래로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이것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런 기능이고요. 겟더타운에서는 이제 포어그라운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겟더타운에서는 이걸 적용하려면 포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올리는 효과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오브젝트에서 바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타일 효과는 동일합니다. 통과 불가 효과는 이거는 동일하게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거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넣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보면 이 주변에 못 오겠죠? 저장을 하고 네, 이제 스폰 타일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맵이 실행됐을 때 캐릭터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위치하게끔 하는 그런 타일입니다. 포털 타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맵과 맵을 연결해주는 스페이스 대 이제 같은 맵에서 맵과 맵을 움직이는 이 맵과 맵을 움직이는 스페이스 내에서 맵과 맵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고요. 혹은 맵 내 지정 영역을 이동하는 건데요. 이건 지정 영역을 지정해주고 제가 여기는 뭐 모둠 1 공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더비를 44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1 공간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털에서 지정 영역에 모둠 1 공간 해놓고 바로 이동한 다음에 뭐 이렇게 딱 P를 지정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 제가 여기를 밟으면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개념이고요. 외부 스페이스 이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 아이디에다가 이제 링크를 요 맵 링크 있잖아요. 요거를 다른 공간을 넣으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라이빗 공간 스포트라이트는 동일합니다. 프라이빗 공간 지정을 하면 아이디 번호 1번 넣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통과 불가 프라이빗 영역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제 여기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을 넣으면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되는군요. 제 이름을 잘 봐주세요. 여기에 평상시에는 하얀색이었는데 스포트라이트 타일에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고요. 방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유튜브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잽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게더타운은 유튜브를 반드시 X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는데 잽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URL 하나 가져왔고요. 너비는 이제 1이 32픽셀 한 칸입니다.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줘야 4칸, 5칸 들어갑니다. 5칸, 4칸. 그리고 바로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맵에 배치를 하면 여기에 배치를 하면 이렇게 5개, 이렇게 4칸이 들어가고요. 제가 여기 가게 되면 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맵 하나만 됩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입장했을 때 바로 재생되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맵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실행이 되면 바로 바로 되죠. 바로 제가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URL을 바로 넣을 수 있고요. 바로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재생 버튼 눌러 재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일 효과까지 알려드렸고요.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는 사실 크게 차이점이 없어가지고 한 번씩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장은 똑같은 걸 여러 개 반복하는 개념이고 지우개는 지우는 개념이고요. 지우개 같은 경우는 타일을 넣고 지우면 타일만 지워지고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넣고 지우면 오브젝트만 이제 지워지고요. 상단 오브젝트만 지워지겠죠. 그냥 오브젝트만 지워지겠고요.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벽도 벽만 지워지겠고요. 바닥도 바닥만 이제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요거는 맵이 이렇게 컸을 때 맵이 좀 작은데 컸을 때 움직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맵이 좀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여서 볼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아니더라도 이제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장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이드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예제에서 스포이드로 이렇게 짠 하면 복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게더타운과 다르게 잽은 오브젝트를 잡아서 이동을 시키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복사해서 넣고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지우기를 하면 이렇게 지우면 똑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물질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 다시 하기는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맵 크기 조절은 여기에서 너비랑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 크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저장을 누르면 되고요. 이제 맵 관리자에서 설정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맵 설정이 있고 스페이스 설정이 있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맵 설정은 이제 스페이스란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스페이스라는 문서 안에 맵이라는 각각의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은 이 각각의 이 페이지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채팅 기능을 끄거나 음성 대화만 킨다, 오디오 비디오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도 도메인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로그인을 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거나 여기서 첫 방문 맵을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나 비밀번호를 지정하거나 공개
네, 비공개로 바꾸거나 키워드, 차단 키워드를 넣어서 욕설을 방지하거나 네, 인원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비로그인 플레이어 제한 이렇게 놓으면은 반드시 로그인 한 친구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쓸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잽의 SS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렸고요. 체험하기 통해서 맵을 하나 확인해 봤고, 그리고 이제 맵 관리자 이용해서 맵 에디터 이용해서 바닥과 벽을 이용해서 맵을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오브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타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도장 지우개 기본 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배경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게더타운에서는 배경음악을 넣으려면 API 컨트롤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API 키를 받아가지고 배경음악을 넣고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제 이 잽에서는 사실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배경음악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앞화면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제가 영상에서는 잽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좀 더 자유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속도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를 완전히 바꾸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냥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고 맵 추가하기에서 제가 구매한 맵 중에 이런 맵들을 그냥 이렇게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제 제 학교 맵 이렇게 추가를 하면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학교 교실이 이렇게 생기죠. 네, 멋진 학교 교실을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기능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뭐 링크 넣고 하는 것들은 게더타운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잘 되어 있는 맵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